네, 오늘 경제 뉴스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뉴스는 일본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미 15년 전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의 배경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종 교배라는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인터넷 은행을 도입할 당시부터 은산분리 원칙을 없애며 기존 은행이 주요 주주로 들어가는 등 대형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업체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도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메가뱅크가 최대 주주인 인터넷 은행들은 가격 파괴에 소극적이었지만 산업과 금융이 이종교배한 인터넷 은행은 혁신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석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석유 수출국 기구와 월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압둘라 엘 바드리 오펙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열린 에너지 회동에서 2016년 석유 시장이 더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오펙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도 오펙의 석유 수요는 올해 하루 평균 2,930만 배럴이지만 내년에는 3,050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가의 시티그룹 관계자 역시 유가는 내년에 전환점을 맞아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회복되더라도 글쎄요, 큰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너무 크게 변하면 상당히 충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롭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라가더라도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마일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시장에 이제 투기 자본들이 들어가고요. 이 투기 자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크게 출렁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도에 석유 가격이 리바운드 할 것으로 오펙이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 정치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어서 약간 우려할 만한 요소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는군요. 네, 다음 뉴스. 이른바 사양산업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좋은 품질과 뛰어난 제품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섬유, 피혁, 텐트 등은 최근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한 고급 텐트폴 업체는 경량 텐트폴 등으로 세계 시장 90%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모 핸드백 업체도 매출액의 6%를 R&D에 투자하며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8% 늘었습니다. 연구개발, 우수한 제품, 세계화를 무기 삼아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양 산업에서도 금맥을 캐고 있습니다. 네,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 글쎄 사양 산업은 있어도 또 그 속에도 보면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양 산업에서 잘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이제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파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뉴스. 부산시는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를 다음 달 개최합니다. 참가 기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6개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기후기금 등 모두 8개 기구입니다. IMF와 OECD 등 각 기구의 인사 담당자들은 다음 달 27일 방한해 인사 정책, 채용 정보 등을 설명합니다. 네, 하나 제가 이 정규제 뉴스를 보시는 젊은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해외에 나가서 인턴을 하거나 소위 이제 열정페이가 많습니다. 해외에도. 또는 예를 들어서 워킹 할러데이 이런 거를 가고 싶은 분들도 가능하면 무슨 호주에 무슨 농장 이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국제기구 이런 데 소위 열정페이도 많습니다. 인턴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데 가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익숙해지고 대개 이제 국제기구라는 것은 세계 전체의 어떤 사회구조로 보면 굉장히 그 상층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외국인을 사귀더라도 말하자면 장래 굉장히 이제 어떤 성취를 이룰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미천이 됩니다. 그래서 인턴을 나가더라도 국제 세계에 되도록이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구
이런 데 가서 인턴을 하는 것이 좋지. 무슨 호텔 플로아에 플로아 매니저다 그건 그래도 나은데 농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짓을 그런 그 어리석은 허송세월을 부디 하지 말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기발한 장 박사 모십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 기발한 장 박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몽준 회장 얘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피파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전 피파 부회장에게 6년 자격정지. 그다음에 6년으로 됐습니까? 처음에 10몇 년이랬잖아요. 네, 그건 합쳐가지고 이제 10몇 년이었는데 오늘은 구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선고에 해당하는 데서 6년 자격정지와 10만 스위스 프랑 벌금. 한화로 치면 1억 한 2천만 원쯤 될까요? 지금 스위스 프랑 환율이. 네. 6년 자격정지 같으면 일단 차기 피파 회장 출마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격정지니까. 네, 10월 26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격정지면 이제 후보 등록조차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래터 피파 회장은 자격정지 90일. 이 양반은 1월 9일 날 회장직을 회복을 해서 2월 26일 날 퇴임할 수 있는데요. 2월 25일 날 신임 회장 선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90일만 멈춰 있으면 되고,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 회장도 아니, 블라트는 일단 물러나는 거지. 물러나는 거죠.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요번에 플라티니는? 피파 회장으로 입후보하겠다는 미셸 플라티니, 프랑스 사람이고요. 현재 유럽 축구연맹 회장. 부모님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네, 월드컵에는 2번 출전했고요. 네. 본인이? 네, 풋볼 아티스트. 선수 때 날렸죠. 그랬나요? 네.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항상 공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공을 차는 걸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주장이었어요. 그 플라티니는 그대로 90일 자격정지. 그러니까 플라티니도 입후보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은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에는 후보 자격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1월 9일에 자격정지가 풀리니까. 그러면은 누가 회장이 되나요?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양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블라터 회장의 비리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에서 과격한 태클을 한다. 상대 선수 발을 부러뜨린다. 그러면 퇴장당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고의적이었다. 그러면은 별도의 그 상벌위원회에서 얘는 벌금 얼마, 몇 게임 출전 정지 좀 세게 매길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그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활약할 때 상대의 백태클로 그 척추표가 좀 이렇게 부서지는 아주 중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커룸에서 오늘 차범을 낚아버리자라고 논의를 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형사 고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심각하냐에 따라서 결국 바깥의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블래터 같은 경우는 스위스 경찰,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래터 뇌물 독직 사건이 들어 돼 있는 거고. 블래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중남미 축구협회. 여기는 이제 그 본부가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FBI가 정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수뢰, 기타 여러 가지 부정, 회계 부정, 횡령,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럼 정몽준 회장은 일단 피파 회장에 입후보하는 것은 안 된 거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본인은 CAS라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바로 이제 제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후보 등록이 언제입니까? 10월 26일. 다음 주군요. 네, 다음 주입니다. 이 26일까지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날 것 같지 않고요. 과거에 한만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은 영구 제명을 당했다가 피파로부터 이 CAS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소청을 한 결과 결국 복권이 됐습니다만은 뭐 버스 다 떠난 다음에 복권이 돼서 네, 크게 뭐 혜택을 보지는 사실은 피파가 국제 스포츠 조직 중에서 제일 타락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제일 타락했죠. 네,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드컵하고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출전 선수가 2만 명쯤 됩니다. 예. 월드컵은 한 팀 선수가 23명이고 32개 팀 나오죠. 근데 600명이군요. 네. 근데 중계료는 비슷비슷하거나 월드컵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생산성, 효율성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독점 공급권을 피파가 갖고 있으니까 예. 이게 독점은 절대 부패로 가는 겁니다. 피파 같은 경우에는 피파의 그 마케팅 대행사였던 ISL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예. 했습니다. 2001년이죠. 예. 그런데 피파가 마케팅 업무와 이 ISL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피파 마케팅 AG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ISL이 파산했는데 아니 도대체 수많은 그 말하자면 월드컵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게 파산이 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날 수 그러니까. 있었는가?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예. 이거 사실은 뭐랄까요? 이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데가 이제 윈블던 조직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윈블던 조직위원회는 어떤 날 경기를 보고 싶다라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보내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언제 당첨됐으니까 보러 오려면 보러 오고 못 보러 올 것 같으면은 편지를 보내라. 다음 사람한테 주게. 그러니까 이른바 윈블던 테니스 비회원들에 대한 티켓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려는 사람은 많고 제한은 공급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네, 잠깐만. 권한이 예. 결정됐습니까? 앵거스 리턴. 네, 지금 들은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앵거스 디튼, 제가 정규제 TV에서 한번 했던 분인데, 이 앵거스 디튼이 노벨 경제학상 후보,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 뉴스고,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입니다. 우드로 윌슨 스쿨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석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45년도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 명문공립학교인 패스칼리지 졸업했고, 캠브리지에서 소비자 수요 모델과 영국의 적용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았고, 디트는 78년 미국 계량경제학회가 2년마다 해당 분야에서 5년간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프리시 메달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튼의 저서가 이겁니다. 자랑스럽게도 다행히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책을 출간한 The Great Escape, 위대한 탈출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사무실에서 노벨 경제학상 누가 받느냐는 얘기를 쭉 하다가 앵거스 디튼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제에서 보듯이 이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위대한 탈출 The Great Escape의 앵거스 디튼의 신자본주의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들어는 띠지입니다. 띠지를 아마 여기 보시면 피케티 대 디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피케티와 디턴 모두가 불평등을 외치는 시대인데 왜 세계는 어느 때보다 평등해졌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앵거스 디턴의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앵거스 디턴은 세계 불평등이 현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세기 자본주의 역사는 바로 이 불평등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The Great Escape다 하는 얘기가 이 앵거스 디턴의 골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반가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작년 초에 피케티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피케티 열풍이 대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피케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 피케티 열풍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그때 제가 이 피케티 열풍을 막으려면 앵거스 디턴의 이 The Great Escape라는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내자 하고 제가 주장을 해서 이 책을 그때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그 당시에 피케티가 굉장히 열풍이 있을 때 그때 정규제 TV에서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를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표도 여러 가지로 제가 소개를 시켰는데요. 의료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나 말하자면 이 경제 성장과 함께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질병으로부터 탈출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분이 이제 쭉 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다루었고 지금 허은순 위원이 제게 자료를 계속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비타민을 보시는 분들은 작년 이게 언젠가요? 작년이죠. 네. 14년 6월 19일자 발행인데 위대한 탈출 피케티냐 디턴이냐 하는 요지로 쭉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보시면 정규제 TV를 그동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저거 하고 기억이 나실 텐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들이 쭉 GDP 대비 국가들 기대 수명 로그 분석을 하면 거의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GDP가 높아질수록 수명도 늘어나고 어떤 형태건 행복지수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좋아지는 거다. 이스털린의 역설 행복과 돈하고 관계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틀렸다. 또 피케티가 얘기하듯이 오히려 국가가 뭐 성장할수록 양극화된다 이런 얘기는 웃기는 얘기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 그 분석으로 그린 거고 이 로고 차트로 이 비례치를 넣어서 다시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이렇게 비례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그 GDP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말하자면 기대 수명으로 보는 사회 발전입니다. 사회 발전은 일치한다. 그 하는 논문을 썼던 분이 바로 이 The Great Escape의 글쓴 앵거스 디턴인데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제목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 앞 그림은 GDP 대비 국가별 삶의 평가, 만족도 로그 차트입니다. GDP가 높아질수록 만족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중국, 인도의 GDP와 영아 사망률 비교. 중국의 영아 사망률도 70년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제 성장과 함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상승 그래프가 GDP 상승 그래프하고 중국 영아 사망률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GDP 상승률과 인도의 영아 사망률, 어린애들이 말하자면 죽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 죽는 것이
모든 가족의 불행의 원천이죠. 그래서 어릴 때 영아 사망률이 높은 사회에 가면 그야말로 이 어린아 자식이 죽은 데 대한 추억이라 할까요? 좋지 않은 괴로움이 모든 가족들의 평생의 짐이 되어서 따라다니게 되는데, 어떻든 중국과 인도의 GDP와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이런 그래프 들을 보더라도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는 거다. 중국과 인도를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바로 이 앵거스 디턴이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인간의 수명도 10년마다 2, 3년씩 길어진다. 지역별 기대 수명 증가 추이.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말하자면 중국의 대기근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죠. 중국의 대기근이 어떻게 되었나.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동남아, 남부, 중남미, 동아시아에는 물론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도 같이 한번 보시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기대 수명 증가 추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 병원에서 몇 시간씩 치료받을 수 있나, 병원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앵거스 디턴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피케티 열풍이 한창일 때 위대한 탈출, 피케티냐 디턴이냐 하고 다루었던 바로 그 앵거스 디턴이 쓴 책을 저희들이 작년 6월 19일 날, 말하자면 이 비타민에서 이 카바로 디턴 피케티에 대한 해독제로서 디턴을 다루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그 한국경제신문 출판 쪽에 이 피케티의 거짓 열풍을, 피케티의 세계는 성장할수록 R이 G보다 크므로 필연적으로 양극화된다고 하는 주장을 일축하는 책으로, 그래서 이 피케티의 그래서 피케티의 이 디턴의 책이 갖고 있는 기본 골자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세기 인류 자본주의 역사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이 참 감동적인 게 이 피케티의 앞에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 하는 얘기를 쭉 다루는 자기 가족사가 먼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그 피케티는 그 에딘버러에서 출생했는데, 디턴이 네. 에든버러에서 출생하고 스코틀랜드 명문공립대학인 패츠 칼리지를 졸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캠브리지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에든버러라고 하는 사실 지금 20세기까지 인류 정신사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스코티시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지적 조류입니다. 그 지적 조류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받고 있는 것이 이 디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디턴이 이번에 노벨상을 다행히도 노벨상을 수상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저는 사실 이번에 또 노벨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놀면서 무슨 환경경제학 하는 쪽에서 아마 올해 유럽에서 이제 연말에 큰 행사, 환경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놀면서 공유경제, 뭐 환경경제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는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이 좀 나던 차에 제가 좋아하는 앵거스 디턴은 제가 언젠가
위대한 탈출 이걸 가지고 제 칼럼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군요. 조금 전에 본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행복은 관계없다는 이 스털린의 역설은 틀렸다. 웃기지 마라. GDP와 국가별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기대 수명을 하면 이렇게 거의 정비례의 뚜렷한 관계가 나오는 거다 하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인간이 행복한 거냐? 아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은 부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은 몇 살에 죽고 싶냐는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기대 수명이 높은 사회라고 그게 좋은 사회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교 1학년도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요. 그 인간은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라나는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평생의 참 가슴 속에 무덤을 안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아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 뭐 병원에 몇 번이나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모아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위대한 탈출 앵거스 디턴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또 이럴 때는 꼭 이 책을 제가 추천해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자는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이런 무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탈출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냐?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The Great Escape. 피케티에 대한 해독제 앵거스 디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제가 한국의 앵거스 디턴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만드는 이 비타민에서도 앵거스 디턴을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앵거스 디턴을 그때 우리 허원순 논설위원이 썼군요. 기사는 고맙습니다. 자, 앵거스 디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허원순 위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아 사망 얘기를 하시니까요. 부부가 70년 이상 페루에서 그거를 영화로 만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다큐멘터리. 예. 거기서도 이제 할아버지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할머니가 동네 시장에 가서 그 어린아이 뭐 3살짜리 애 속옷 몇 개 뭐 이런 거를 사시더라고요. 2벌인가 3벌. 저는 그걸 왜 사시나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옷을 태우면서 그 옷을 같이 태웁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 속옷을. 그게 바로 유아 때 사망한 자녀들의 옷. 그러니까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때 가서 만날 때 애 옷이라도 한 벌을 가지고 가시라 그래서 태우는 게 있고요.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고구마랑 뭐 이걸 몇 개 주시더래요. 그 심심하니까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갔는데 어떤 애기 무덤 앞에 가서 그걸 달라고. 그게 이제 어려서 죽은 자기 동생의 애기 무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 무덤의 위치를 모르고 아버지가 비밀로 하고 본인이 갖다 묻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만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구마 야 이거 넣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니네 형이 이렇게 반 먹어버렸다. 어쩌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동생 무덤에 넣고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이 내가 죽은 동생하고 고구마 나눠 먹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때 갑자기 소년 노동자들이 막 증가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문은 그 소년 노동자는
갑자기 어디서 출현한 거냐. 그때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아 사망률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전 세대 같으면은 영아로 사망했을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소년 노동을 하게 됐다. 근데 이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이것만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말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화폐는 주조된 자유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유롭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의 힘은 네.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권력보다도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분, 민족, 종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 물건을 안 팔겠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없는 거죠. 네. 얼마나 네, 돈 앞에서 전부 평등해진 네. 거죠. 완벽한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앵거스가 우드로 윌슨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우드로 윌슨 하면은 한국인들에게는 이승만 박사, 건국 대통령 예. 이승만 박사의 스승으로 또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인연을 더 이어가자면은 이승만 박사가 조선의 한성 감옥을 탈옥할 때 예. 탈옥하라고 권총을 몰래 갖다 준 사람이 예. 있습니다. 이게 고향 친구였던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 주시경이었나요? 네, 선생이 네, 이 오. 권총을 실제로 그 다시 재수감이 되는데 그 총을 실제로 발사한 적이 없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사형이 아니고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는 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낮에 네. 야 이거 혹시 이 손 이상한 애가 또 되면 어떡하나 그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피케티 열풍이 굉장했잖아요. 작년인가 정말 대단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우리 출판에 대고 빨리 이 책을 번역하자. 피케티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를 그때 이제 열심히 번역을 했죠. 그 번역한 거는 이제 이현정, 최윤이라는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위대한 탈출은 네. 앵거스 디턴의 그야말로 평생의 필생의 이 작품이었습니다. 스포츠야말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누구나 감내하는 그런 그죠? 세계입니다. 예, 네. 그건 뭐 사람들이 다 느끼니까요. 제가 정봉준 회장 얘기하면서 이 기사를 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게 예. 하나 더 있어서 요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스위스 쥐리히의 FIFA 본부를 방문해서 글쎄요. 현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현지 노동단체와 공공기자회견을 하고 항공편 예약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FIFA 회장 선거 재뿌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요. FIFA가 이렇게 그 징계를 내리니까 오늘 현대중공업 노조가 스위스 쥐리히 FIFA 본부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나무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어떻든 참 그런 극단적인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죄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악의적으로 네. 죄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해 보는 거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WBA라는 세계 권투 협회가 있었습니다.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 챔피언이 8명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전횡이 많으니까 WBA의 그 챔피언십 관리위원회가 독립을 해가지고 월드 복싱 카운실 WBC를 만들어서 한 체급별로 세계 챔피언이 2명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FIFA도 과연 전 세계 단일 기구라는 말하자면 이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UEFA 같은 경우에는 FIFA로 독립을 해나가도 월드컵에 상응하는 타이틀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UFE? 유럽 축구 연맹. 그렇군요. 네. 찢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유럽, 얘기했던 네. 예를 들어서 뭐 FIFA 밑에
피파를 대신해서 흥행을 하던 회사가 파산을 했다든지 ISL 네. 또는 윈블던도 그런 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윈블던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네, 클럽입니다. 거기는. 아 그렇습니까? 네. 구조 자체가. 네, 아 무슨 우리 골프장 클럽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영국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군요. 네. 나중에 그런 스포츠 이면에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논리를 네. 언제 한번 모아서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사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노벨 경제학상 얘기하느라고 놓친 얘기가 좀 많습니다. 다음에 좀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는 미리 보는 환경을 보시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규직 칼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정규직 칼럼은 이 앵거스 디턴 얘기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뭐 저 유예 교수다 우리 장 박사다 하고 해서 이제 다들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로서는 좀 일찍 뭐 일찍도 아니네요. 그들이 벌써 8시 25분이 되었으니까 다행히도 이 앵거스 디턴이 더 위대한 탈출, The Great Escape입니다. 이 escape는 뭐냐?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영아 사망으로부터, 말하자면 불행으로부터 이런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전부 저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고 정말 아주 설득력 있게 이 노인 얼굴 한번 보시죠. 뭐. 얼굴이 보이십니까? 나는 물질적인 발전을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과 불평등 모두에 관한 얘기다. 그래, 불평등도 받아들여라. 불평등은 우리가 평등으로 가고자 하는 또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솔한 모습을 오히려 잘 드러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앵거스 디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글쎄요, 뭐 연합도 그렇고 조선일보 인터넷에도 아직 뭐 앵거스 디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앵거스 디턴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정규제 뉴스 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미리 보는 환경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